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자리 잡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스터리와 경이로움이 얽혀있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곳에 발을 들이는 누구나 호기심을 자극받게 됩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사구 너머에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독특한 문화가 존재합니다. 이 나라는 강이 없기 때문에 강에서 목욕기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에 대한 다양한 제약이 존재하는 나라로 운전 금지 춤추는 것,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 남성 보호자 없이 외출하는 것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에서는 한 남성이 최대 4명의 아내를 동시에 둘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다리고 있는 21가지 기묘한 사실을 함께 알아보시죠. 21번, 90%가 사막. 사우디아라비아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석유를 기반으로 한 부유한 국가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 면적의 95%가 광활한 사막으로 덮여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발을 디디는 순간 수평선 너머까지 펼쳐지는 광활한 사막 풍경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인 루브 알 할리, 루브 알 카리가 있으며 면적은 656던 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사우디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황금빛 모래 거대한 사구 짙푸른 하늘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두꺼운 모래 아래에는 수천 년 전 문명의 유적 고대의 보물 그리고 자연사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 사막이 인류에게 큰 가치를 지닌 과학적 역사적 발견을 가져다줄 미지의 세계라고 믿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은 신비로움 뿐만 아니라 독특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낙타 타기 둔 바싱 두네, 바싱, 사막 캠핑 별 관측 같은 이색적인 체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백 년간 사막을 떠돌며 살아온 유목민, 베두인족의 독특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유한 도시와 거대한 사막은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도시의 활기찬 현대 생활을 누리면서도 한편으론 신비롭고 때 묻지 않은 자연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무수한 비밀을 간직한 사막과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 탐험과 모험,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여행지입니다. 2번, 한 남자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다. 샤리아 법에 따르면 무슬림 남성은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있고 모든 아내를 공평하게 대우할 수 있다면 최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이슬람 관습으로 간주됩니다. 역사적으로 일부 다처제는 여성의 사회적 안전 보장 가문, 유지 성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방편으로 여겨졌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의 미혼율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우디 정부가 일부 다처제를 장려하기도 했으며 추가 결혼을 원하는 남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이혼 및 재혼을 용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우디 정부가 일부 다처제 제한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성이 추가로 결혼하려면 모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법원이 결혼을 허가하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남편이 다른 아내를 두는 것을 원치 않고 평등과 행복을 바탕으로 한 결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국은 여성은 남성 손님을 맞이할 수 없다. 사우디 사회에서 여성은 특히 가정 내에서 매우 엄격한 행동 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남성 손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이슬람의 성별 분리 원칙과 여성의 역할에 기반한 전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 내에서 보내며 가족과 자녀를 돌보고 외부 남성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남성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부적절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어 금기시됩니다. 이를 위해 많은 사우디 가정은 남성과 여성을 위한 별도의 출입문을 두고 있으며 남성 손님은 남성 출입문으로 들어와 남자 주인의 응대를 받습니다. 가정 내 여성은 손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의사소통이 필요할 경우 전화나 다른 수단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의사소통에 제약을 주기도 하며 남편과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해 가정 및 자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8번, 여성 운전 금지령.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로 여겨지지만 과거에는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었던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990년 사우디 정부는 여성을 보호하고 전통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운전을 금지했으며
이는 국내외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우디 여성들과 국제사회는 이 금지가 여성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의 운전 권리를 요구하는 수많은 캠페인이 조직되었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2018년 6월 여성 운전 금지령이 공식적으로 해제되면서 사우디 내 성평등을 향한 큰 진전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해제 이후에도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여성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했고 경우에 따라 남성 보호자와 동행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운전하다 적발된 여성은 500리알 약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만 18세 이상의 여성은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편견과 사회적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여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운전하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사회 인식의 변화와 여성의 교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우디의 여성 운전 금지령은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성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로 그 철폐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진정한 평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17번 남성의 여성 속옷 판매 금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남성이 여성용 속옷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통적인 사우디 관점에서는 남성이 여성 속옷을 직접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며 부도덕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 법이 비즈니스에서의 성평등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남성 판매자에게 속옷을 구입할 때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 금지 조치 이후 여성들이 보다 편하게 쇼핑할 수 있게 되었고 속옷 소매업 시장에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많은 사우디 여성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여성 소비자들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다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이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남성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16번 춤은 금지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17년부터 내무부 산하 마약통제위원회 내셔널 커미티 for 드러그 컨트롤에 의해 선정적이거나 과도한 춤 동작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춤이 일종의 환각제의 사용과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이 금지는 유명 방송인 겸 배우인 압달라 알샤하니가 타이프 다이브의 음악 페스티벌에서 빗속에서 춤추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춤은 흔한 오락 활동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문화적 윤리적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춤은 금기시됩니다. 2019년 10월에는 리야드 콘서트장에서 춤추는 영상이 퍼진 한 여성도 윤리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우디 정부가 음악과 춤 같은 오락 활동에 대해 얼마나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금지가 지나치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춤은 건강하고 건전한 오락이므로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18번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 금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윤리와 문화 규제가 매우 엄격한 나라입니다. 여행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규칙 중 하나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 금지입니다. 사우디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르면 이성 간의 과도한 애정 표현은 부적절하고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는 관광객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껴안기, 키스, 손잡기, 지나치게 가까이 걷는 행동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원 리알 약 800달러의 벌금 체포 심지어는 추방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사회 관습을 보존하고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이며 공동체의 공공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여겨집니다. 14번 여성은 어디를 가든 보호자가 필요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들이 매우 엄격한 보호자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해 여행이나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습니다. 샤리아 법에 따르면 여성은 아버지, 남편, 형제 또는 성인 아들 중 한 명인 남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우디 여성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자유롭게 여행하거나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심지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조차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는 여성의 꿈을 실현하고 자아를 개발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반면 많은 사우디 국민들은 이러한 보호자 제도가 여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보호자가 여성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부 보호자 제도를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이 운전하고 일부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며 리더십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제약과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이 규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4번 반바지 착용 금지.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히 여성에게 엄격한 복장 규정을 적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보다 편안하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9년 9월에 시행된 공공도덕법 Public Decency Law에 따르면 사우디 남성은 반바지 착용을 피하고 단정한 복장을 갖출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사우디를 방문하는 남성 관광객들에게 민소매 셔츠나 노출이 심한 복장을 피하고 보수적인 복장을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반드시 가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정한 복장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성에 대한 복장 규정은 여전히 남성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어깨와 무릎을 가리는 복장이 요구되며 혼잡한 장소일수록 더욱 보수적인 복장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 관광객에 대한 복장 규정도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관광객들은 이제 전통적인 아바야 긴 로브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예의 바른 복장을 착용해야 불필요한 주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점진적으로 더 유연한 복장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는 느리며 여성은 여전히 남성보다 더 많은 복장 관련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를 방문할 경우 현지 복장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번, 큰 소리로 음악을 틀면 안 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존중과 질서를 중시하는 이슬람 국가로 특히 기도 시간 동안에는 모든 오락 활동이 중단되며 큰 소리로 음악을 트는 것은 무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우디 국민들은 하루에 5번 약 20분간 기도를 드리며 이 시간 동안은 고요함과 경건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악을 비롯한 모든 소란스러운 소리는 자제해야 하며 특히 기도 시간 중에는 더욱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러한 문화와 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사우디 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소음 규제를 법제화하였습니다. 기도 시간이 아닐 때 큰 소리로 음악을 튼 경우에는 500리알 약 133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도 시간 중이라면 1000리알 약 266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역 문화를 존중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10번 세계 3위의 군사비 지출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사우디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군사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우디가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연간 GDP의 약 8%를 군사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인 2%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사우디가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국내외의 안보 위협, 내부 갈등, 테러, 주변 국가의 긴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은 국가 안보와 영토 보전을 위한 억지력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사우디는 중동 지역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국제 정세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군사력 투자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군사비 지출은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방산산업, 육성 군사력 향상 등이 있으며 강력한 군사력은 국가 안보 확보와 지역 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교육, 의료, 복지 등 다른 사회 분야의 재정 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주변 국가의 긴장을 고조시켜 무기 경쟁을 유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10번 발렌타인데이 관련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다. 발렌타인데이는 빨간 장미, 달콤한 초콜릿, 로맨틱한 메시지로 가득한 사랑의 날로 세계 곳곳에서 기념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날을 이슬람 신앙에 반한다고 보고 발렌타인데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과 상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발렌타인데이를 사랑의 상업화로 간주하며 이는 이슬람의 도덕적 영적 가치와 충돌한다고 봅니다. 사랑을 성적이고 낭만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금지는 매우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2월 14일에는 상점들이 빨간 장미, 하트 모양, 초콜릿 관련 장식품 등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심지어 SNS에 발렌타인 관련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우디 국민들 사이에서는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고자 하는 열망이 여전히 존재하여 몰래 관련 상품을 거래하는 발렌타인 암시장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발렌타인데이 금지 사례는 이 나라의 엄격한 윤리적 문화적 규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은 이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9번.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강이 없다.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광활한 국토를 가진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자연적인 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서아시아에 위치한 이 나라는 홍해와 아라비아만을 끼고 있지만 대부분이 건조한 사막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 담수 자원이 부족합니다. 강이 없는 주요 이유는 건조한 기후와 적은 강수량 때문입니다. 연간 평균 강수량은 100-200mm에 불과하며 대부분 겨울철의 해안 지역에 집중됩니다. 높은 기온으로 인한 증발량도 많아 강이 형성되고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생활 용수 및 경제 활동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하수 해수 담수화 그리고 계절성 호수나 습지 같은 수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우디 정부는 첨단 담수화 기술에 투자하고 물 절약형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며 물 절약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Número 7. Prohibido el graffiti. 현행 사우디아라비아 법에 따르면 오직 무슬림만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 등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우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강력한 이슬람 정체성에서 비롯됩니다. 이슬람은 국가 종교이며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 내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무슬림만 시민으로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슬람적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사우디 법률은 자국민이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아버지를 둔 자녀는 시민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슬림과 결혼하려면 반드시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7번. 노동자의 60%가 외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가 탄탄하고 1인당 GDP도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부는 자국민의 높은 생활 수준으로 이어졌고 많은 국민들이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는 일부 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국민과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는 큰 소득 격차가 존재합니다. 저숙련 노동의 임금은 선진국보다 낮은 편으로 자국민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우디 국민들은 고숙련 고임금 직업을 선호하고 저숙련 일자리는 기피합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건설 서비스 제조업 등에서는 저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이를 자국 노동력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사우디의 저숙련 노동력 중 60% 이상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사우디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열악한 거주 환경, 차별, 향수병 등 여러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1번. 서핑 천국. 사우디아라비아는 풍부한 석유 자원으로 인해 석유 강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석유 산업은 1988년 다마름 담암 유전이 서사 20m 깊이에서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석유 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었고 사우디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17%에 해당하는 2,695억 배럴의 확인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베네수엘라와 캐나다를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그중 가와르 유전은 약 75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을 약 4.770-897개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가와르 유전은 자연의 경이로움이라 불릴 만큼 규모가 거대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우디에서는 식수의 가격이 석유보다 비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담수가 부족하고 대부분 수입되거나 고비용 담수화 과정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가 수입을 창출하고 인프라를 확장하며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석유 매장량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사우디는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에너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5번. 낙타 산업은 여전히 주요 산업이다. 낙타는 오랜 세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통수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낙타는 여전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국가 내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리야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큰 낙타 시장을 자랑하며 매일 약 100마리의 낙타가 거래됩니다. 알카심주 브라이다 외곽에 위치한 이 시장은 약 2평방마일의 면적을 차지하며 오전 6시부터 활기를 띱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낙타 거래의 중심지로 중동 전역의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모입니다. 역사적으로 낙타는 사우디인의 삶의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광활하고 험난한 사막을 이동하는 주요 수단이었으며 우유, 고기, 가죽 등 유용한 자원을 제공해 물질적, 정신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낙타 고기는 지금도 현지인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음식이며 낙타 가죽은 수공예품과 기타 상품 제작에 활용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낙타 경주도 열리며 이는 수천 명의 참가자들을 끌어모으는 대형 스포츠 행사입니다. 이 경주는 자나드리아 민속축제 자나드리아 내셔널 페스티벌 기간 동안 19km 길이의 트랙에서 2,000마리 이상의 낙타가 경쟁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 전통 산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4번.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에 위치한 킹칼리드 국제공항 킹칼리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공항으로 총 192.1에이커 약 7.717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공항은 사우디의 현대화와 발전을 상징하는 거대한 인프라이자 항공 산업의 핵심 허브입니다. 킹칼리드는 현대적이고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승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공항에는 총 5개의 여객 터미널과 8개의 탑승교가 있으며 15존 2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주차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VIP와 국빈 사우디 왕실 전용인 로열 터미널은 고급스럽고 웅장한 디자인으로 사우디의 환대와 품격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공항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제탑 250m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관제탑은 최신 레이더와 장비를 갖추고 있어 공항의 비행 안전을 보장합니다. 킹 칼리드 공항은 길이 260m의 평행 활주로 2개를 보유하고 있어 초대형 항공기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최신 조명 시스템으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항공기 운항이 가능합니다. 공항 내에는 최대 5,000명이 동시에 예배할 수 있는 대형 모스크와 외부 예배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여행객과 지역 주민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킹칼리드 국제공항은 단순한 공항을 넘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술력과 발전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랜드마크입니다. 3번. 젊은 인구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역동적이고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진 나라로 유명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2가 35세 이하이며 평균 연령은 30세로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는 사우디가 풍부한 청년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인구의 30.3%가 14세 이하 34.7%가 15세에서 35세 사이입니다. 젊은 인구 중 남성 비율이 51%로 더 많으며 15-34세 여성 중 미혼 여성의 비율은 40.1%에 달합니다. 이는 사우디 사회의 인식 변화와 여성의 역할 확대를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젊은 세대는 사우디 경제 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구축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처럼 잠재력과 역동성을 갖춘 청년 인구는 사우디가 국제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직업 훈련, 고용정책 사회문제 대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우디 왕실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절대군주제 국가로 헌법이나 민주적 선거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왕은 사우드 왕가 하우스 오브 사우드의 수장이며 행정, 입법, 사법 권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왕은 관료를 임명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 위반자는 언론 공개 없이 즉시 처형될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가로 평가받으며 그 재산은 대부분 석유 수익에서 비롯됩니다.
왕실은 수많은 고급 부동산, 요트, 전용기, 해외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라운챗에 따르면 사우드 왕가는 약 15천 명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중 2,000명 정도가 대부분의 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치 및 행정에 참여하는 인물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약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영국 왕실 약 80억 달러의 16배에 해당합니다. 사우드 왕가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은 알 walid 빈 탈랄 알 사우드 알 walid 빈 탈랄 알 사우드 왕자로 약 20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왕 살만 빈 압두라지즈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의 자산은 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공식 거처이자 집무실인 알 야마마 궁전 엘 야마마 팔라스은 1983년 리야드에 건설되었으며 면적은 37.5천원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 궁전은 전통 나즈디나티 건축 양식에 이탈리아산 대리석 정교한 천장과 벽 조각 등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1000개의 방, 영화관, 모스크, 볼링장, 수영장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보잉 742 치볼 400 등 초호화 전용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기내는 궁전 수준의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부하 사치는 어떤 느낌을 주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1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 건설 계획.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이지만 머지않아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자리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2023년 9월 사우디는 제다타워 혹은 킹덤타워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타워는 높이 1km 약 3,080피트로 완공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전망입니다. 제다타워는 홍해 연안의 도시 제대 건설되며 세계 최고층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의 설계자 에이드리안 스미스가 설계를 맡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억 달러이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심찬 계획은 이라크와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이라크는 더 브라이드라는 이름의 초고층 건물을 수도 바그다드에 건설할 계획이며 높이는 약 152m로 제다 타워보다 약 500피트 더 높습니다. 고 구자하 하디드 사하 하디드의 독창적인 설계로 진행되며 2029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초고층 빌딩 경쟁은 두 국가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상징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됩니다. 또한 이 건물들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어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초고층 건물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 환경적 영향 보완 문제 등 다양한 도전이 따릅니다. 이로써 사우디아라비아의 놀라운 21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사우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